리걸마인드 연구소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촛불을 든 국민과 촛불을 들지 않은 국민으로 나뉩니다. 2018년 1월 10일 제19대 보궐대통령 문재인은 현재의 정부는 촛불이 만든 정부라고 밝혔습니다. 대한민국에는 정부를 세운 촛불 국민과 비촛불 국민이 있습니다. 이때의 비라는 말은 장애인과 비장애인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하는 현재 대한민국의 어법에 따른 것입니다. 안일 비자를 붙였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촛불 국민의 정부입니다. 제19대 보궐대통령 문재인은 2017년 유엔 총회 연설에서 문재인은 촛불이 만든 대통령이다 라고 전 세계에 공표했습니다. 2018년 1월 10일 신년 기자회견을 하는 자리에서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자들, 즉 열성 촛불 국민이라고 해야 하겠죠. 그들이 기자들이 쓴 기사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의 정책에 조금이라도 이의를 제기하는, 다시 말해서 비판적인 기사에 댓글 테러를 가하는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질문을 한 기자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19대 보궐대통령 문재인은 그것은 촛불 민주주의이다. 감수하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것이 촛불 대통령 문재인의 의지다 하고 밝힌 것이죠. 과연 촛불 대통령은 2018년 1월 현재 아직은 힘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의 이러한 답변에 힘입어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열성 촛불 국민들, 그들은 아주 용감하게 때를 지어서 문재인 대통령을 불편하게 하는 기자들을 공격하는 데 나섰습니다. 다시 말해서 대통령은 속칭 문빠, 문꿀 오소리들이 자행하는 범죄 행위를 문재인 스스로 공개적으로 지지를 한 결과가 이렇게 범죄가 만연하게 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온 것입니다. 어떻든 이러한 일들을 지켜보면서 대한민국에는 계급이 존재한다 하는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제1계급은 문재인 촛불 대통령을 등에 업고 나머지 국민을 짓밟고 탄압하는 열성 촛불 국민입니다. 제2계급은 문재인 촛불 대통령을 지지해서 그를 대통령으로 만들어준 촛불 국민이지요. 그리고 제3계급은 문재인 촛불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는 비촛불 국민입니다. 이 비촛불 국민은 다시 말해서 제1계급과 제2계급의 사냥감 신세로 전락한 적폐계급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계급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피라미드 형태를 이룰 때 그 계급을 둔 맛이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제1계급과 제2계급의 합은 소수라는 뜻입니다. 지난 제17대 대통령 선거 보궐선거에서 투표에 참가한 국민 가운데 41%가 문재인 후보를 지지했습니다. 물론 그 총수는 원래 그들을 포함하는 이것이 국민의 의사다 하는 총수는 5천만을 훨씬 넘지요. 그런데 문재인 후보는 투표에 참가한 사람들의 그 비율로 보았을 때 41%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그때의 그 41%는 이제 7개월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아주 빠른 속도로 떨어져 나가고 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대통령은 그 사람이 그 사람이겠지 하는 태만한 마음도 있고 또 적당히 잘해주면 그 지지는 크게 바뀌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되었는가? 현재의 문재인 대통령은 가장 국민으로부터 국민이 등을 돌리게 된 것이 거짓말을 하는 대통령이다 하는 부분입니다. 어제 한 이야기를 오늘 뒤집습니다. 그리고 오늘 한 이야기를 내일 또 뒤집죠. 그런데 그것을 뒤집는 근거가 분명한 어떤 정책이라든지 철학이라든지 그야말로 다수의 의사라든지 하는 것이라면 그렇게 바뀔 수 없죠. 어떨 때 그렇게 바뀌는가? 바로 옆에 붙어 있는 사람이 어떤 이야기를, 귓속말로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는가? 거기에 따라서 바뀌는 사람만이 그렇게 하루가 다르다 하고 발표한 내용을 번복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국민들이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지요. 다시 말해서 그가 거짓말을 하고 신의가 없고 그리고 무엇 하나도 불과 3일을 일주일을 지속해가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인 것, 그것은 다름 아닌 무능입니다. 무지인 것이죠. 21세기 문명국가에서는 무지한 자는 용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설령 몇 개월 전에 문재인 후보를 지지했던 그런 사람들도 이 사람이 무능하고 무지하고 문제 해결력이 없다고 하는 바에는 도저히 마음만으로 지지할 수 없는 것이지요. 일을 못하니까. 그래서 지금은 문재인 대통령을 이제는 대통령이 된 보궐 대통령이지만 그를 지지하는 제1계급과 제2계급은 분명히 유권자 중 투표자 중 41%보다 절대적으로 적은 숫자다 하는 것은 객관적으로 분명한 그런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제1계급과 제2계급이 이렇게 무법천지로 폭행을 하고 폭력을 가하고 국민들의 언론의 자유를 막고 또 이것이 기자들이 기사를 쓰는 경우에는 직업의 자유에 해당이 되죠. 그러한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그러한 것들을 단지 자기들이 현재의 문재인 대통령의 팬이라는 특수지위, 그것을 내세워서 권력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서는 절대다수의 제3계급과
소수의 지금은 그 권력을 한 몸에 누리고 사적인 생활에 있어서도 다른 국민들을 밟고 올라서 있는 그러한 제1계급, 제2계급이 있는 이러한 국가가 된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그들을 비호한 것은 대단히 큰 잘못을 저지른 것입니다. 어떻든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이제 자기가 어떤 계급에 속하는지 생각을 해보아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당신은 어떤 국민입니까? 열성 촛불 국민입니까? 아니면 평범한 촛불 국민입니까? 그것이 아니면 대한민국 국민의 절대 다수에 해당되는 비촛불 국민입니까? 다시 말해서 당신은 제1계급입니까? 제2계급입니까? 아니면 핍박받고 있는 제3계급입니까? 만일 당신이 제3계급, 즉 비촛불 국민이라면 다음과 같은 점들을 명확하게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나는 촛불 국민이 아니다. 나는 촛불 국민과 다르다. 그런 것입니다. 현재 청와대에 게시되어 있는 대통령의 말과 글은 모두 촛불 국민을 향한 것들입니다. 제19대 보궐대통령 문재인이 촛불 대통령이고 제19대 보궐대통령 문재인이 수반으로 있는 현재의 정부는 촛불 정부라는 것입니다. 청와대는 온몸으로 이 사실을 강변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헌법이 인정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유일한 파워를 지니고 있는 권력체, 주권자, 우리 5천만 국민들은 2018년에는 제19대 대통령 문재인이, 제19대 보궐대통령 문재인이 스스로 자기 자신이 이 5천만 주권자의 일꾼인 공무원이라는 것을 깨닫기를 바랬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공무원 문재인이 대한민국 헌법을 존중하고 우리 모두의 유일한 국가 대한민국에 충성하는 제대로 된 공무원으로 되기를 기대했습니다. 2018년에는 공무원 문재인이 주권자의 구성원인 5천만 국민을 존중하기를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2018년 1월 10일에도 제19대 보궐대통령 문재인은 이러한 우리 5천만 국민의 정당한 요구를 거부했습니다. 그는 여전히 촛불 대통령으로서 촛불 정부를 이끌겠다고 공포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을 찢어버리고 1948년에 건국된 이 나라를 역사에서 지워버리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과 대한민국 70년 헌정사를 1919년에 있다가 사라진 실패한 임시로 만들었던 그 임시정부, 바로 그 가짜와 바꿔치기를 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 사라지고 없는 가공의 실제하지 않는 그것을
촛불 국민들의 촛불 대한민국 임시정부국으로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이때의 임시정부국이라고 하는 것은 마지막 글자가 나라 국자입니다. 요즘 대학교, 대학원 이런 식의 존재인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제19대 보궐대통령 문재인이 5천만 국민을 버릴 수는 없습니다. 물론 대한민국의 영토를 버릴 수도 없죠. 그것은 필요 불가결하기 때문에 그런 것뿐입니다. 또한 이 제3계급, 절대다수의 제3계급이 촛불 국민들을 위해서 스스로 일을 해서 세금으로 돈을 바치고 그들을 먹여 살려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도 버릴 수 없는 것이죠.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나는 이 문구를 이렇게 풀이를 합니다. 남을 알고 나를 알고 남을 알아야 패배하지 않는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재인 보궐대통령을 아직도 잘 모르는 그런 국민들이 있기 때문에 2018년 1월 10일 이 촛불 대통령 문재인의 신년사를 발췌해서 함께 읽어보려고 합니다. 단 그의 철학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촛불에 해당되는 것은 확실히 촛불이라는 단어를 보충해서 읽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뜻이 한결 명확해지기 때문입니다. 이 내용이 원래의 원문과는 다릅니다. 그 원문은 청와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그 내용입니다. 존경하는 촛불 국민 여러분, 촛불 광장에서 저는 촛불 군중이 아닌 한 사람 한 사람의 평범한 촛불 국민을 보았습니다. 어머니에서 아들로, 아버지에서 딸로 이어지는 촛불 역사가 그 어떤 거대한 역사의 흐름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촛불 민주주의의 역사를 다시 쓸 수 있었던 것은 평범한 촛불 가족의 용기 있는 삶이 우리 주변에 항상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촛불 국민들께서는 자신의 소중한 일상을 촛불 국가에 내어주었습니다. 이제 촛불 국가는 촛불 국민들에게 응답해야 합니다. 2018년 새해 촛불 정부와 저희 목표는 촛불 국민들의 평범한 일상을 지키고 더 나아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촛불 국민의 뜻과 요구를 나침반으로 삼겠습니다. 촛불 국민 여러분, 제가 촛불 대통령이 되어 제일 먼저 한 일은 집무실에 촛불 일자리 상황판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공공부문 촛불 비정규직의 촛불 정규직화가 시작되었고 촛불 일자리 문제 해결에 앞장서는 촛불 기업들도 늘어났습니다. 촛불 최저임금 인상은 우리 경제의 체질을 바꾸는 의미 있는 촛불 결정입니다. 저임금 촛불 노동자의 삶의 질을 보장하고 촛불 가게
소득을 높여 촛불 소득주도 성장의 기반이 될 것입니다. 저는 촛불 청년 일자리 문제를 국가적인 촛불 과제로 삼아 앞으로도 직접 챙기겠습니다. 촛불 비정규직의 촛불 정규직화, 촛불 임금 격차 해소, 촛불 노동시간 단축, 촛불 일자리 나누기 같은 근본적인 촛불 일자리 개혁을 달성해야 합니다. 촛불 혁신 성장과 촛불 공정 경제를 위한 촛불 정부의 노력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생활 속 적폐를 반드시 근절하겠습니다. 재벌 개혁은 경제의 투명성은 물론 경제 성과를 촛불 중소기업과 촛불 국민에게 돌려준다는 측면에서도 중요합니다. 촛불 주주 의결권을 확대하고 촛불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하겠습니다. 금융도 촛불 국민과 촛불 산업 발전을 지원하는 촛불 금융으로 혁신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촛불 국민 여러분, 2022년까지 촛불 자살 예방, 촛불 교통안전, 촛불 산업안전 등 3대 촛불 분야 사망 절반 줄이기를 목표로 촛불 국민 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를 집중 추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촛불 국민 여러분, 지난 한 해 많은 촛불 국민을 만났습니다. 일상을 포기하고 치매 가족을 보살피는 분, 창업 실패로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 처한 청년, 방과 후 혼자 있는 아이를 걱정하는 직장맘, 한 분 한 분이 소중한 우리 촛불 국민입니다. 이제 나라와 촛불 정부가 촛불 국민의 울타리가 되고 우산이 되겠습니다. 촛불 국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촛불 정부도 혁신하겠습니다. 혁신의 방향은 다시 촛불 국민입니다. 촛불 정부 운영을 사회적 촛불가치 중심으로 바꾸겠습니다. 촛불 국민의 참여와 협력을 통해 할 일을 하는 촛불 정부가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촛불 국민 여러분, 지난해 우리 촛불 국민들이 들었던 민주주의의 촛불이 촛불 국민들의 삶으로 우리 사회 곳곳으로 퍼져가고 있습니다. 촛불 노동자들은 촛불 정규직으로 고용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촛불이 바랬던 상식이고 정의입니다. 10월 22일 촛불 대한민국은 새로운 수구의 민주주의 장을 열었습니다. 오랜 갈등 사안이었던 신고리 556호기 문제를 촛불 공론화위원회를 통해 성숙하게 해결했습니다. 대화하고 타협하며 결과를 존중하는 성숙한 촛불 민주사회가 촛불이 염원했던 촛불 대한민국입니다. 우리 촛불 국민은 촛불 민주주의 촛불을 더 크고 넓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제 촛불 정신을 촛불 국민의 삶으로 확장하고 제도화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촛불 국민 여러분, 촛불 국가의 책임과 역할, 촛불 국민의 권리에 대한 우리 촛불 국민의 생각과 역량이 30년 전과는 크게 달라졌습니다.
30년이 지난 옛 헌법으로는 촛불 국민의 뜻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촛불 국민의 뜻이 촛불 국가 운영에 정확하게 반영되도록 촛불 국민 주권을 강화해야 합니다. 촛불 지방선거와 촛불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는 촛불 국민과의 약속입니다. 촛불 지방선거와 동시에 촛불 개헌 국민투표를 하려면 남은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촛불국회가 책임있게 나서주시기를 거듭 요청합니다. 촛불정부도 준비하겠습니다. 촛불 개헌은 내용과 과정 모두 촛불 국민의 참여와 의사가 반영되는 촛불 국민 개헌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해 왔습니다. 저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촛불 대통령으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촛불 국민 여러분, 나라를 바로 세운 우리 촛불 국민이 촛불 외교 안보의 디딤돌이자 이정표입니다. 촛불 역사를 바로 세우는 일은 촛불 대통령으로서 저에게 부여된 역사적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촛불 국민 여러분, 내년은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 촛불 대한민국 건국 100주년입니다. 촛불 국민주권을 실현하기 위해 촛불을 들어 새로운 촛불 정부를 출범시키기까지 촛불 대한민국은 촛불 국민의 힘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촛불 대한민국이 앞으로 갈 길도 촛불 국민의 길이 되어야 합니다. 새로운 촛불 100년을 다짐하며 촛불 대한민국이 가야 할 길입니다. 이렇게 문재인 촛불 대통령이 그의 촛불 국민을 향해서 자기들끼리 잘해보겠다고 발표한 것이 2018년 1월 10일 촛불 대통령이자 우리로서는 제19대 보궐 대통령인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사 내용이었습니다. 그는 청와대 자신이 촛불 대통령이고 그것이 촛불 청와대고 그리고 그 현재의 정부가 촛불 정부고 나아가서 그들이 장악하고 있는 대한민국은 촛불 대한민국이라고 공공연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 촛불이라는 걸 넣어서 읽어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그래도 정부가 무엇을 해주겠지, 아니면 그래도 이 나라가 나에게도 차별 없이 무엇을 해주겠지 하고 바랬던 것이 이제는 아주 냉랭하게 강 건너편의 그들만의 잔치라는 것을 좀 더 실감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스스로 살 길을 찾아야 합니다. 비촛불 국민인 제3계급 여러분, 대한민국 헌법을 지키는 5천만 국민 여러분, 당신을, 또 그쪽에 있는 당신을, 저 뒤에 있는 그 당신을 적폐라고 낙인 찍는 자들에게 자비를 구하지 마십시오. 이제부터 당당하게 자신의 운명을 개척해 나가는 당신 자신의 그 운명의 주인이 되십시오. 옛말에 화무 11홍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물론 민주주의 국가에서 참으로 소극적이고 힘없는 이야기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이
정상적인 질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정의로운 세계를 부정하는 자들은 반드시 끝을 맞게 되어 있습니다. 그날이 올 때까지 여러분의 인생을 묵혀두지 말고 빛이 나도록 갈고 닦아서 실력 있는 그런 국민들이 되십시오.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논리적인 능력을 개발하고 자기 자신만의 전문 능력을 연마하고 그리고 리걸마인드를 갖추도록 하십시오. 리걸마인드라고 하는 것은 모럴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낮은 단계를 가리킵니다. 법은 지켜야 한다. 그런 것이죠. 물론 당연히 법을 지키고 그보다 수준이 높은 모럴을 지키는 단계까지 나아가면 그 인품이 보다 더 성숙하고 또 그래서 더 현명한 사람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우선 모든 국민은 누구라도 지킬 수 있는 그러한 리걸마인드 수준의 삶을 자기 자신의 삶과 합치시키도록 그렇게 노력을 합시다. 그리고 비촛불 국민 여러분, 한 가지 당부를 하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이후 분열하지 마십시오.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헌법과 대한민국의 헌정사라는 이름 아래 크게 하나가 되십시오. 그래서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가치를 공유하는 그러한 상대는 이제는 공격하지 말기로 합시다. 이번 회에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